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도로가 무수히 많습니다만 지난 10번에 걸쳐서 사례를 설명한 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로 만들어진 사유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문제가 상당한 다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으므로 그 사유 토지를 제3자가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의 지정도로는 소유자의 사용락을 받아서 지정 공고되기도 하고, 건축법 44조 1항 단서 2호에 의해서 소유자의 사용락을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로 건축법 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조례도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건축법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의 소유자는 그 도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 허가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가 됐다면, 건축법 지정 도로가 됐다면 그건 공도이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9가지 사례 한번 제목만 보면, 첫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돼서 지목은 전 상태이나 전이나 진입로는, 내부 도로는 시멘트 포장된 3m 현황도로가 있는 도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로 공사가 완성돼서 지목은 도로로 바뀌었으나 비포장인 상태의 현황 도로, 건축법 도로로 당연히 지정은 안 됐고요. 비도시 면적이니까. 이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 거냐? 세 번째, 지적도의 너비는 3.8m이나 사용 현황은 4m에서 5m 되는 마을 현황 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에 모자란 0.2m를 채워오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못 해주겠다는 지자체. 네 번째, 4m 이상의 마을길을 개발행위 허가로 2차선 도로로 확장하면서 사유이기 때문에 4m 이상의 마을길, 그러니까 7, 80년 된 마을길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지자체. 다섯 번째, 취락지구, 자연녹지의 취락지구 안에 있는 포장된 6m의 지목이 도가 아닌 전인 사유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여섯 번째,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단지 내에 기존에 마을길이 있었는데 그 대체도로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있는데 그 대체도로 중 일부를 사용승낙을 받으라 오라고 한다면 없어진 것이죠. 그 마을길을 통해서 이미 건축허가가 너댓 개 나 있는데 그 마을길을 없애면서 대체도로를 완벽하게 만들지 못한 사례. 일곱 번째, 기획부동산이 대형 임야를 분할해서 판매하면서 내부 도로는 6m로 잘 만들었지만 외부 도로가 만들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개발제한구역 일대,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법이 적용되던 개발제한구역 때 만들어진 지목이 도로는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지자체.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도로 너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국토부 소유 도로 너비는 4m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허가 신청자의 대지가 건축선을 후퇴해서 건축법이 정하는 너비만큼을 만들었던 현황도로인데
이 현황도로에 접도해 있는 대지가 건축허가가 안 된다라고 하는 지자체. 이렇게 9가지, 뭐 이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9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돼서 건축법에 의한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정 공고된 근거가 있다면 그 도로는 공도이기 때문에 사용승낙 여부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개발행위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또는 뭐 도로 점령 허가, 국어 점령 허가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는 곧바로 건축법 도로라고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구청에서는 사유인 도로가 있다면 일단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황도로가 분쟁이 있는 애매한 현황도로는 3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허가 제도가 있기 전부터 자연적으로 개설된 도로, 개인이나 주민이, 그 다음에 분할, 지목 변경, 대장 관리의 법적 기준이 없었던 시절부터 있었던 도로, 행정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죠. 3번째, 사유지가 행정청 지원으로 개설된 도로, 이 부분도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황 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모두 다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로 대지를 형질 변경하려면 그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허가 신청자가 진입로가 타인 소유이면 그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기반시설인 도로를 만드는 것인데, 기반시설인 도로가 되면 그 진입도로는 사유지라도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가 진입로를 본인 토지에 개설하거나 타인 토지에 사용낙을 받아서 개설하거나 결국 공공시설인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에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목적과 같거나 더 높은 의미의 제한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발행위의 기반시설인 진입로나 건축허가에 지정하는 지정도로나 어차피 진입로를 확보하는 목적은 공공시설인 도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로 만든 도로만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발행위로 만들어진 진입도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공성이 이미 확보된 토지이므로 일단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공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 신청자가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반시설인 도로가 건축허가 시 허가 신청자가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축법의 지정도로보다 공익성이 더 낮다는 의미는 아닐 거라는 거죠. 개발행위 운영지침 3-2-5 기반시설에 보면 1이 되어 있습니다. 1.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1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나 건축허가의 진입로는 긴급시 피난 차량의 통행로로서 공익성 때문에 이런 요구를 허가 신청자인 국민한테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건축법의 지정도로는 현황이 이미 도로인 것을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고, 개발행위로 신설되는 도로는 엄격한 형질변경 허가 기준을 통해서 도로로서의 공익성을 부여하는 것인데, 개발행위 도로는 건축법 도로 지정이 없다는 이유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보장한다고 해석하면 그 도로 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정도로와 건축법의 지정도로와 개발행위의 신설도로의 불공평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건축물, 공장이든 주택이든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건축법의 진입로로 제공하였는데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면 이 또한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사유지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로 만들어진 진입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법제처가 유권 해석한 것이 있어 일선 지자체도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법제처 유권 해석,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허가 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 57조 1항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인이 소유 관리하는 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서 기반시설인 그 도로를 사용하여 주변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지가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면 건축허가 플러스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아야 되면 그것은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법원도 독자적으로 의견을 낼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 대지의 진입로는 건축법 기준이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있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있는 그 지침 기준이 상이라고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전에는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도로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그곳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은요. 비도시 미연지역만 지정하지 말라고 됐는데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도 지정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즉 지정하지 않은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현황 도로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발행위 도로에 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다면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락 없이 건축법 도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데 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다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면 이 또한 개발행위 도로에 접도한 이용자에 대한 불공평입니다. 이런 불공평은 국가가 법률로 해결해 줘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는 기부 체납을 요구할 권리가 지자체 장에게 있습니다. 지자체 장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이런 현황 도로에 확보를 하는 것이 공공성, 즉 공익의 달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인 도로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하게끔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에게 도로 부분을 기부 체납하라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로 소유자가, 그러니까 허가 신청자가 배타적 이용을 전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 개발행위로 만들어진 현황 도로가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없고 나만 혼자 쓰겠다고 처음부터 배타적 이용권을 보장받았다면 그것은 공도로 볼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런 현황 도로는 공도로 봐서 굳이 배타적 사용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 개발행위 허가에서 지자체 장이 기부 체납을 요구하여 이미 공도가 되었어야 할 것을 그 미지정 도로 관리가 귀찮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현황 도로를 기부 체납을 하면 그것을 받거나 또는 지정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귀찮아서 기부
받지 않았거나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지자체장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이런 현황도로,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것이 명확한 현황도로는 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일단 사용승낙 없이 건축허가를 해주고 추후 그 도로 소유자로부터 지자체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피소되면 그건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지자체는 건축허가를 사용낙 없이 해줄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넷째,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현황도로가 마을 안길 또는 농로와 연결되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 현황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기반시설 도로이므로 공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2-6-8에 의하면 기부체납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대상지 내 건축물 등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배제한다. 그러니까 배타적 이용이 아닌 곳은 원칙적으로 기부체납을 하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주변 사람들이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지자체장한테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57조 4항에 의한 해설집 214쪽에도 기부체납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에 필요한 도로가 현지 여건상 일반은 소통에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는 등 그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민원 등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기부체납을 적용해야 할 것임이라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후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는 배타적 이용이 명확한 것을 제외하고 주민들과의 공동 이용이 되는 것은 지금이라도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한 조례도로로 지정해서 국민 및 허가 공무원을 편안하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다음 5번째, 비도시 미연지역은 건축법 도로를 만들기 어려운 것이 많아서 예외적으로 건축법 44조에서 47조의 행위 제한을 면제해 준 것인데 만약 비슷한 도로가 비도시 미연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거나 동지역이었다면 그 도로는 자연스럽게 건축법 도로가 되어서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이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도시 미연지역에 미지정된 현황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대지 소유자에게 또 다른 불공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6번째, 대법원은 지난 30여 년 동안 판결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소유권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지만 분양을 목적으로 스스로 개설한 단지 내부 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것으로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느냐 아니면 제한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수많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딱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2009년 1월 24일 전원 합의체 판결로 상당한 논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분양하면서 그 소유 토지를 택지와 공로 사이의 통행로로 제공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택지의 매수인 그 밖에 주택지 안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에게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의 통행을 인용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734-401에서부터 많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용낙을 받아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용낙이 필요하다 안 하다라고 하는 그 판례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등
형질 변경이 행위 제한이 엄격한 곳에서 만들어진 통행로가 사유 일대에 합법적인 절차로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면 이 사유 도로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즉 이런 사유 도로의 사용 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8번째, 지목이 대이고 2000년 이후 개발행위 허가로 공사가 완료된 곳이라면 그 진입로도 건축법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하여 이미 기반시설이 확보된 대지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이미 각종 개발행위 허가에서,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산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도로점용 허가, 국어점용 허가, 기타 많은 엄격한 허가들이 있죠. 허가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것이 명확한 도로는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건축법 지정 도로와 달리 또다시 사용 승낙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도로에 대한 특혜 및 불평등입니다. 이 도로에 접도한 도로 소유자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거죠. 건축법 도로에 접도한 사람은 사용낙 없이 그냥 쓰게 해주고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공공시설인 도로로 만들어진 개발행위 허가 도로에 접도한 대지는 사용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개발행위 허가가 재량행위라고 해서 사용승낙이 없으면 일단 불허하고 억울하면 법원에 가서 다투라고 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지자체에게 미루지 말고 나름대로 지난 30년의 대법원 판례와 그리고 건축법, 국토계획법, 기타 토지개발 관련 법의 진화가 됨으로써 경과 규정이나 법률관 공백을 찾아서 일선 지자체 허가 공무원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